혼자 그림 연습하고 유튜브 영상도 따라도 해보고 비싼 재료까지 다 샀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역시 그림은 타고나야 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실력이 안 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그림이 안 느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건 나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에요. 공통된 5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다 꼭 한 번은 겪는 함정이에요.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수업하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꼭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하나에 빠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체크해 볼게요. 당신의 그림이 멈춰 있었던 이유, 지금부터 같이 찾아볼까요? 고고! 이건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이 저에게 처음 상담하실 때 하시는 말인데요. 혼자 오래 그렸는데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른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건 어느 정도 하는데 직접 사진이나 실물 대상을 보고 그리려고 하면 손이 멈춘다고 하세요. 뭘 먼저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대부분 양치기 그림, 즉 무작정 많이 그리는 습관에서 오는 문제예요. 양을 쌓는 건 중요해요. 근데 피드백 없이 양으로만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 같은 실수를 무한 반복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된 건가? 어색한가? 이상한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전문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당장 그게 어렵다면 사진 원본과 비교하면서 내 그림 어디가 다른지를 직접 체크해보는 습관부터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다르네 하고 끝내지 말고 꼭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문이 너무 작게 들어갔음. 기둥 간격이 원본보다 좁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돼요. 이런 게 쌓여서 내가 뭘 자주 틀리는지 알게 되는 나만의 드로잉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기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보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앞에 있는 대상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머릿속 이미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눈 모양, 코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관념 드로잉이라고도 하거든요. 특히 뭐 인물이나 생활 소품 그릴 때 이 문제가 자주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은 항상 아몬드 모양이지 입은 일자로 그리면 돼. 같은 식으로 실제 보이는 형태보다 내 기억에 남은 단순한 이미지로 그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어색하고 비율도 어그러지게 되겠죠. 또는 얼굴을 그릴 때 눈이 이마에 너무 붓거나 컵을 그리는데 손잡이가 몸통보다 더 커 보이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되니까 진짜 자세히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를 먼저 보고 크기 비율은 어떤지, 주요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 어디를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생략할 건지 이런 걸 관찰, 즉 잘 보고 나서 그림을 시작해 보세요. 관찰을 바꾸면 그림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독학을 하다 보면 빨리 멋진 결과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기초는 생략하고 바로 작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쁜 식물, 인물, 내 반려동물, 카페풍 그림 다양한데 이런 걸 한두 번은 따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림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기초 중에서도 저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강조를 하는 게 비율 맞추기예요. 비율 맞추기는 그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분들 진짜 10분 중에 10분이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들 건너뛰세요. 그래서 저는 화실에 오면 절대 이걸 강조하면서 건너뛸 수 없게 커리큘럼을 짜 놨거든요. 교재로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화실에서 본 많은 수강생분들도 기초를 빼고 감으로만 그리다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림이 안 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시고 저한테 기초부터 배워보겠다고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그림은 자유롭게 그리기와 정확하게 보기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초가 뭐냐면 뭐 똑같아요 그런 거. 선 긋기, 뭐 형태 잡기, 뭐 비율, 구도, 구성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생각보다 꽤 지루해요 진짜로. 근데 이 과정을 제대로 잡아 놓고 가시면요. 나중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요. 좋은 그림을 보면 '와 이거 멋지다.' 하고 바로 따라 그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놓치시더라고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레퍼런스가 뭐냐면 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요. 그걸 보고 뭘 따라 그리시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요런 모도한 과정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림에서 인물이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창문이 내가 봐도 이상하게 삐뚤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지? 왜 이렇게 찍었지? 뭘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베끼기만 하면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림의 구도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그림에 적용을 못 해요. 그냥 따라 그리는 건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솔직히 뭐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을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림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욕심이 생겼을 때 그 허들을 넘어가려면은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볼 땐 그냥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가 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왜 생략했고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why 왜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고 분석하면 내 그림도 훨씬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안 늘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그림을 오래 그리고도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때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 있잖아요. 그냥 피드백 없이 혼자 그리기만 하면 실력이 더디게 느는 건 맞아요. 맞는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 모르면 또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그림을 쪼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약간 화실 투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화실을 갔는데 뭐 이 문화센터를 갔는데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배웠는데 내가 또 다른 거 그리려고 하면 안 그려져. 그래서 계속 화실을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내가 배우긴 했는데 쪼개서 볼 수 있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림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실을 평생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해요. 제 화실을 평생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졸업을 하시고 스스로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인물화를 그렸다고 해 볼게요. "아 선생님 저는 이 인물화 그리는 게 쪼끔 스트레스 받는 게요. 제가 그리면 이상하고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이 말만으로는 제가 피드백 드리는 게 쪼끔 어려워요. 그냥 "못 그렸어요. 잘 못 그려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를 분석하셔야 돼요, 쪼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봐 보세요. 인물화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 위치가 원본 사진이나 원 사람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그려지지 않았는지, 코가 크거나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얼굴형이 비대칭인지, 뭐 선이 너무 흐려서 전체가 밋밋해 보이지 않는지, 색감을 잘 썼는지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쪼개서 막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면 '그냥 못 그리겠어요.'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자주 실수하는구나.'로 바뀌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이게 그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본을 만약에 프린트가 있어요. 내가 보고 그리는 사진이 있어요. 휴대폰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겠죠. 원본 이미지랑 내 거랑 1대1로 놓고 비교하면서 간단한 기준으로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만의 그 관찰력, 진단력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실력이 확 달라져요. 그림 실력이 안 느는 건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 연습도 양만큼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힘. 그게 진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그렸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 계시죠? 있으시면 댓글 한번. 네. 근데요 이건 절대 혼자만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중급자분들조차 오늘 말한 5가지 중 최소 하나는 겪고 계시거든요. 이건 제가 뭐 다른 화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화실에서 거쳐간 모든 수강생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림 실력이 드는데 사실 지름길이 절대 없어요. 뭐 스킬, 요령, 팁 분명 있죠. 저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걸 내가 이해하고 직접 연습하고 몸으로 익혀야 진짜 실력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진짜 꼭 생각해 주세요. 빠르게 느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감만 잡아서 빨리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오래가는 실력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양대산맥이 안 그려져요. 못 그려요. 하고 쉽고 빠르게 늘고 싶어요. 네.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성급한 기대일 수 있어요. 그림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달릴수록 단단해지는 장거리 여행이거든요. 그림은 노력 없이 툭툭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관찰, 작은 연습들이 쌓여야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나오는 게 그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도 얼마나 빨리 늘었느냐 보다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그릴 줄 알게 되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 그림은 경주가 아니에요. 시간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 여정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 화실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혼자서도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저랑 언제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림 독학 중인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셔서 서로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나는 그리고 있다, 뭐가 좀 힘들다, 뭐 이런 글들이 보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분에게 댓글을 또 달아주고 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가요. 앞으로도 그림 실력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드로잉 생활 하세요. 안녕.